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 바로 키워드로 보는 승부죠. 자, 정말 이 음악과 함께 좀 힘차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힘차게 하려니까 너무 세상이 복잡해요. 어쨌든 이 복잡한 세상을 좀 여러분들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청래입니다. 예,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요새 많이 바쁘시죠? 두 분 다. 안 바쁘세요? 저는 안 바쁩니다. 네. 아주 사람을 이런 식으로 그냥 본인 저희 여러 군데서 많이 뵙는데, 자, 근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정신이 없는 와중에서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 위해서 문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D-7 여야 막판 난타전입니다. 자,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그 너무 심각한 표정 짓지 마시고요. 우리 조청래 부원장님. 예. 어떻게 보세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으로 판세에 관련된 언급을 했어요. 그죠? 예. 중국 충주 유세장에서 했던데, 전국에서 박빙 지역이 55곳, 그리고 수도권이 26곳 정도 된다. 그거는 이제 시중 언론기관의 여론조사하고 여의도 연구원의 자료를 분석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느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각종 언론에서 박빙 지역에 대한 분석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죠? 그때 약 40석에서 40곳에서 약 50곳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내용만 보면은 박빙 지역이 다소 늘어난 추세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년 전에 총선에서 3% 이내 격차가 나온 지역이 제가 24곳이라고 통계 수치를 말씀드렸고, 8년 전에 거를 찾아보니까 3% 이내 격차가 난 지역이 37지역이에요. 그중에서 대개 한 60% 정도가 수도권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4년 전이나 8년 전에 비해서 지지층의 결집이라든가 선거의 그 열기가 훨씬 더 뜨거워지고 더 예민해졌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예. 지금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뭐 각종 부동산 관련 무슨 불법 대출, 무슨 자녀 특혜 정여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의 뭐 부적절한 소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잘못된 역사관 이런 발언들도 있었는데, 그 발언은 방송에서 부적절한 민주당의 리스크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세하게 현장 판세가 출렁거리고 있고요.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봅니다. 근데 지금 여의도 연구원 말씀하셨는데,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거기서 여론조사 막 하면 후보들한테 이거 다 보여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안 보여줘요?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안 내보내지 보여주는 않습니다. 아니요, 후보들한테는 안 보여줘요. 후보들한테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원래 그렇구나. 예. 특히 이번에는 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여론조사 결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 부작용이 있고요. 나쁘면 나쁜 대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최근에는 제공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판세 김민하 평론가님?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쭉 종합을 해보니까 주말 사이에 이제 여의도 연구원에서 분석을 좀 했고, 분석을 한 결과 박빙 지역이 늘어났다. 근데 지금까지 판세는 어쨌든 좀 여러모로 안 좋은 흐름으로 봤는데 박빙 지역이 늘어났다는 거는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종합을 해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발 악재나 이런 것들이 수도권, 특히 서울입니다. 사실은 경기도도 몇 군데 있지만 서울 지역의 접전지에서 지지층의 어떤 결집이나 이런 것들을 불러오는 효과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의 이제 당 지도부 간의 어떤 엇박자나 이런 것들이, 가령 이제 이종섭 대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수습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지지층의 이전까지는 어떤 이완이라고 할까요? 어떤 반발이라고 할까? 분열로 이어진 바 있었는데, 그게 조금씩 이제 수습이 되고 있는 어떤 국면을 가져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좀 결집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아직은 충분히 결집이 완전되지 않고 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중이다. 그렇죠. 근데 시일이 좀 더 있으면 이게 완전히 이제 지금 예를 들면 박빙 지역이 이제 50군데 넘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까지 예를 들면 국민의 완전 우세 지역이 얼마나 되냐 지역구에서 따지면은 뭐 예를 들면은 80에서 90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근데 이거를 뭐 다 예를 들면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의 박빙 지역에서 다 승리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결집도가 지금 되는 거냐. 라고 하면 그 정도는 이제 좀 어림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시간이 좀 더 많이 남았으면은 충분히 좀 계획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만도 한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완전히 뒤집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결집이 지금 결집하고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결집이 완성된 건 아니고 지금 과정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민주당 지지층이 먼저 결집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지금 대형 악재들을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수습해 가면서 이게 점점 결집이 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발 악재들이 또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그 총선 결과에 따라서 국정 운영이라든가 사회 시스템에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요즘에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결집이 진행 중이고 제가 볼 때는 사전투표 전후까지 계속 지금 한 이틀 남았는데 진행될 거라 봅니다. 지금 그분 이름이 김준혁 후보죠. 김준혁 후보가 사실 좀 그 문제의 발언을 많이 했고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일 겁니다. 대학교 측에서 공개적으로 사과와 후보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발언 부분 물론 오늘 사과했죠. 그죠? 그리고 근데 이 사과하기 직전인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문회 측에서 또 성명을 냈고요. 이게 일정 부분 그거하고 또 그분 누구시죠? 양문석 후보 문제도 있고 이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막판에? 영향을 일정 부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양문석 후보 문제보다도 사실은 김준혁 후보 문제가 더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문석 후보 문제가 뭐 심각하지 않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김준혁 후보 발언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여성표 이렇게 표현이 되는 어떤 뭐랄까요? 이 표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포인트 선거공학으로 따지면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이화여자대학교라고 불리는 어떤 이제 여성들이 어떤 구심력을 가지는 최대의 엘리트들을 많이 배출한 그러한 사학 아닙니까? 그러한 점들을 보면은 이화여자대학교 출신들의 이제 좀 여러모로 좀 힘을 가지는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여러 이제 좀 주요한 어떤 그러한 언론도 있을 것이고 뭐 법조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군데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 인원들이. 그러한 분들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것은 민주당에는 상당한 어떤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빨리 수습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사과를 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뭐 이 논란 자체가 지금 수습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뭐랄까 여러모로 전전긍긍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양문석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대출 문제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수성구 새마을금고에서 뭐 대출 취소했다고 그러는데 취소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대출 자체는 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했다고 해요. 여기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류를 뭐 예를 들면은 위조했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아닌데 다만 대출을 내준 다음에 보니까 용도에 맞지 않게 지금 했더라. 사업자 대출을 받아놓고 사업자 용도로 쓴 게 아니라 지금 주택담보대출로 예를 들면 대환을 했더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취소했다. 근데 이 얘기거든요. 물품 구입 뭐 이런 거는 그건 잘못된 가짜 뉴스였던 모양이죠. 가짜뉴스가 아니라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새마을금고 측에서 얘기한 거고 그것도 사실 새마을금고 입장이 100% 맞는 건지 어디까지 확인한 건지는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이게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게 정상 대출이 됐는데 원래는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럼 착각했다는 건가요? 원래 주택담보대출 처음부터 알고 대출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새마을금고에서 해준 대출은 사업자 대출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자 대출을 해줄 때는 새마을금고 측에서 확인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인 현장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여기서 현장 조사라는 거는 새마을금고 내에서 갖춰져 있는 서류가 사업자 대출 해줄 때 갖춰져 있는 서류가 맞느냐 등등을 확인한 사업자 거거든요. 등록증이라든지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걸 봤는데 그런 거는 있더라 이 얘기죠. 그렇죠. 그 말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정상 대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못 없다 이거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을 추가 확인해야 된다 이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건데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다는 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용도가 맞지 않은 대출을 받았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뭔가 이상하다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지만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기까지는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면은 여당이 주장한 대로 예를 들면 사기냐 그리고 어떤 범죄냐 이런 것들이 확정적으로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은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목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 판단의 근거나 이런 것들이 더 갖춰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선거 끝나기 전에 가능할 것이냐 아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 이거는 좀 안고 가는 그러한 국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양문석 후보 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자 대출을 할 때요. 보통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대부분의 경우는 매덕을 받아도 부동산 담보물이나 이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양문석 후보 딸은 제가 볼 때는 담보물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자 대출이니까 아마 사업상에 필요한 다른 요건을 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 물품 계약서나 이런 게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걸 위조한 게 맞고요. 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 자영업자나 사업자 대출을 받아본 사람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걸 경강부회에서 뭐 아닌 것처럼 합법적으로 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 자체가 자격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김준혁 후보가 하는 이 사람 보니까 지금까지 바로 하루 이틀 전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뭐 전혀 반성할 것도 없고 학문적인 증거가 있다 뭐 이렇게 떠들었잖아요. 그래 놓고 발언 사과 내용도 이래요. 너무 경솔했다. 그 생각은 그런데 말을 안 할 걸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까? 이게 내역사관이 잘못됐다라든가 내가 한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이 있으면 사과드린다라든가 이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사과가 아니죠.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부터 이에 대해서 지금 이런 방금 말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묵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의 대처 방식 자체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화여대를 떠나서요. 지금 연령별 지지 그걸 보면 20대 30대가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곱지가 않아요. 시각이. 20대 30대나 중도층 민심에서 볼 때 이게 그 부정적 평가나 이미지가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박빙 지역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지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지원 나섰는데 이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전직 대통령 이렇게 지원 나가는 거. 일단 뭐 특정 후보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선호를 밝힌 적은 있을 텐데 전직 대통령이 물론 그렇죠. 그때 이게 유세장도 가지고. 그렇죠. 유세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면은 현 정부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를 하거나 이런 건 처음이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전직 대통령도 한 사람의 유권자니까 가타부타 뭐 어떤 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할 수 있는데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 미덕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사회 원로로서 좀 국민 통합에 기여를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사회가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그때 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사회 원로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정파적 대립이 극심할 수밖에 없는 선거 국면에는 오히려 말을 아끼는 게 미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히려 전면에 나서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직접적으로 하거나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좀 미덕을 오히려 좀 챙기는 모습이 좋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첫 번째로 그러한 점에서 좀 미덕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두 번째로 그럼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보가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거냐. 저는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당장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내심 쾌재를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를 막 하잖아요. 문재인 정권 시대로 돌아가고 싶느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층이 보수 유권자층이 또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또 주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선거 유불리를 따져야 되냐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별로 좋을 것도 없는 일이어서 이러한 일을 굳이 해야 되느냐 상당한 일입니다. 예. 지금 뭐 지적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고요. 이게 이제 전직 대통령들도 손 아픈 사이가 있겠죠. 그러면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애틋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게 전직 대통령이라는 국가 원로 어른이라면 그런 사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정치 현장에서 중립을 지켜온 그간의 전통들을 뭐 유지시켜 주는 게 맞는데 이게 그러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실패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패한 정권이라는 언론의 그간의 아픈 지적들도 많았는데 그거를 상기시키는 행보를 지금 하고 계시고 자신의 재임 기간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과 평가도 하신 적이 없는 분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대해서는 호평을 하고 다른 분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박하게 하는 거는 어른답지 못하고 거꾸로 가는 처사다.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세 나간대요? 제가 오늘 본 보도를 보면은 고려했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례가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니까 취소했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이제 동일한 잣대에서 보면 저는 별로 이제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유세에 나가서 현 정권을 비판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오히려 이제 다른 부분에서의 메시지를 뭐 내려고 했던 그런 생각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유불리를 굳이 또 따지자면 지금의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TK 지역의 선거 구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TK 지역의 선거 구도가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선거 영향이 또 있을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라고 하는 거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에도 별로 도움이 되는 행보는 아니기 때문에 전 취소를 한 게 맞다면 앞으로도 취소가 유지된다면은 그것은 뭐 현명한 처사라고 봅니다. 네.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비슷한 자태에 따라서 중립을 지켜주시고 균형을 잡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나섰을까요? 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분석이 있는데 가령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뭐 가능한 분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부산 PK 지역에서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선전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다. 뭐 실제로 그런지는 뭐 뚜껑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부산 수영구의 경우에는 지금 뭐 보수 후보가 분열이 돼서 갑자기 이제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는 거 아니냐 이런 거기가 평가도 장해찬 있고. 후보지요. 그렇죠. 네. 그런 평가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분위기가 좋으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나름대로는 소위 말하는 포스트 이재명의 민주당 상황, 그러니까 총선 이후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민주당의 주도권, 범민주당 세력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러 움직임들이 있을 건데 그런 움직임들을 의식해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나와서 소위 말하는 친문 진영의 어떤 뭐 지원 사격을 지금 미리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 또 아무래도 부산 경남의 분위기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뭐 향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는 도움을 주려는 행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 여러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같이 봐요. 예.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함으로 해가지고 민주당 내에 친명계가 사당화되니까 균형을 잡을 중심 인물도 없고요. 그다음에 총선 이후에 야권의 전국의 구심을 행성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뭐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행보 때문에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승리하든 안 하든 복잡해지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